그녀는 우아하게 탁민에게 그가 다른 세계로 소환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었다고 한다. 노라는 갑자기 그에게 사과하기 시작하며 지루하고 늙은 남자인 그는 성시도나 제국이 금지된 영웅 소환 주문을 사용한 대상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운이 나빠서 주문에 걸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성시도나 제국의 놈들에게 저주를 보내며 금지된 영웅 소환 주문을 사용한 것을 저주하며 탁민에게 그녀가 그들을 너무 화나게 해서 이 세상에 패치 업데이트를 하고 차원의 균열을 닫았다고 말한다. 즉,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탁민은 이를 듣고 패닉 상태에 빠지지만 노라는 그의 몸이 이 세계로 우연히 소환되는 과정에서 파괴되어 이제 그는 단지 영혼일 뿐이라며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탁민은 이제 원피스의 결말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 노라는 그에게 그를 이 새로운 세계로 내려보내면서 모든 남자가 꿈꾸는 아이스맨의 꿈을 살 수 있도록 초강력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시도니아 제국이 엉망인 곳이라고 말하며 그를 거기로 보내지 않을 것이고 대신 그와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곳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능력을 원하냐고 묻고 타쿠미는 자신이 싸움을 싫어하는 약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놀라는 그에게 연금술과 대장간 작업 같은 생산 기반 직업을 주기로 결정하고 마법의 수정구를 깊게 삼키게 합니다. 타쿠미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 후 놀라는 그를 폭발과 함께 행성으로 보내고 그는 일어나서 호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타쿠미는 자신이 17세의 몸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너무 잘생겨서 빨리 자위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 후 그는 논란이 남긴 금과 음식 등을 포함한 보급품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이 받은 기술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각종 기본 마법 주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타쿠미는 그 후 지역을 탐험하기 시작하고 땅에 누워있는 나무 괴물의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의 시스템은 이 가지가 고급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그는 즉시 자신의 대장장이 기술을 사용하여 창을 만든다. 다음으로 그는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의 거의 모든 식물이 약초임을 알아내고 많은 약초를 모은 후 아이템 박스에 넣는다. 그때 그는 소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곧 로리 소녀가 그를 향해 달려온다. 그녀는 그 뒤에 숨으며 괴물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때 뿌리 있는 토끼가 덤불에서 나온다. 토끼는 소녀에게 달려들지만 타쿠미는 창을 사용하여 한 방에 그것을 죽인다. 그로 인해 그는 레벨업하고 전사 직업을 얻지만 사실 그 직업을 원하지 않는다. 몰리라는 이름의 소녀는 정말 감동하며 타쿠미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소녀에게 그녀의 마을로 안내해줄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기꺼이 동의한다. 그녀는 그에게 뿌리 있는 토끼를 함께 가져가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맛있기 때문이고 타쿠미는 즉시 그것을 아이템 박스에 저장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기술을 이렇게 가볍게 드러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3명의 고등학생들이 신성 시도니아 제국에 도착하고 엘리자베스 여제 자신이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나타난다. 혼란스러운 영웅들에게 그녀는 그들을 이곳에 소환한 이유가 세계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소환된 소녀는 그녀를 전혀 믿지 않는다. 그때 그녀는 논란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 능력은 그녀의 본능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소녀의 본능은 엘리자베스가 위험한 여자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한편 타쿠미는 몰리와 함께 마을에 도착하고 그녀의 부모님은 그가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타쿠미는 마을에 잠시 머물 수 있는지 묻고 그들은 기꺼이 그를 받아들인다. 그들은 그를 현지 대장장이에게 소개하고 대장장은 마을 주변의 숲이 약초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자연 광산이 있어 모든 종류의 장인들에게 좋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신이 나고 몰리의 부모님은 그에게 마을에 그가 머물 수 있는 여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그냥 밖에서 캠핑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대장장이가 그를 위해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타쿠미를 빈터로 데려가고 그는 자신의 지구 마법으로 그곳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만화의 대부분을 소모하고 두통이 오지만
마법 사용자는 꽤 드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그가 집을 빨리 짓는 것을 도와주고 타쿠미는 자신의 목공과 대장장이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을 위한 가구를 만듭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상태창을 만지작거리며 직업을 전사에서 연금술사로 변경합니다. 그 일이 끝나고 그는 대장장의 도움으로 채굴한 광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구리, 철, 은 광석과 만화를 저장할 수 있는 마법 철광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쿠미는 연금술을 수행하고 모든 종류의 재료를 금으로 변환하는 아이디어에 이미 흥분하고 있으며 신나게 철광석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오븐이나 멋진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법을 사용하여 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벽돌로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많은 만화를 소모하지만 그의 흥분은 그가 계속 작업하도록 강요합니다. 곧 몰리가 저녁 식사를 위해 그를 부르러 그의 집에 오지만 타쿠미가 모든 만화를 사용한 후 바닥에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부르고 부모님은 타쿠미에게 훈계를 한 다음 만화 회복 물약을 줍니다. 다음 날 몰리와 그녀의 엄마는 타쿠미가 다시 과도하게 힘을 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로 인해 그의 진도가 많이 늦춰집니다. 그는 이후 며칠 동안 더 많은 금속을 정제하는 데 성공하고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도 만들어 연금술 직업을 레벨업합니다. 자유시간에는 마을 대장장이를 도와 마법으로 고품질 무기를 만들고 그로 인해 대장장이 직업 클래스도 레벨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몰리의 아빠에게 가서 일부 포션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만든 레시피를 복사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이야. 몰리의 아빠는 그에게 기본적인 포션들을 빌려주고 나중에 타쿠미가 만든 포션들을 팔아줄 수 있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하면서 제시 핑크맨과 월터 화이트를 칭찬한다. 그는 자신의 아이돌들처럼 마법 같은 파란색 약물을 만들지만 원래 레시피와 색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음 날, 이 중독자는 숲으로 가서 발견하는 독성 식물을 아무거나 먹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 독성을 정화하여 독에 대한 내성을 얻고 정화 마법 레벨을 향상시키려 한다. 특히 위험한 식물을 먹은 후 회복하는 동안 거대한 갑옷을 입은 돼지가 그를 공격한다. 몬스터를 보고 타쿠미는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는 창으로 싸우려 시도하지만 그것이 돼지와 접촉하자마자 부서져 버린다. 타쿠미는 첫 번째 공격을 겨우 피하고 그 다음에 마법 공격을 시전하지만 둘 다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다. 뒤로 물러서면서 타쿠오미는 심하게 부상을 입은 독거미를 갑자기 발견한다. 그는 이제 두 마리의 몬스터와 동시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거미가 멧돼지의 얼굴 위로 뛰어올라서 그것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멧돼지는 거미를 얼굴에서 벗겨내기 위해 나무들을 때리고 그 다음 다시 타쿠오미에게 공격을 재개한다. 이제 타쿠오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갑자기 정말 위험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멧돼지가 돌진해오자 대신에 피하는 대신에 타쿠오미는 그냥 그쪽으로 뛰어든다. 그는 자신의 연금술 기술을 사용하여 멧돼지의 뇌를 분해하여 즉시 그것을 죽인다. 그런 다음 그는 부상당한 거미에게로 비틀거리며 다가가 앞서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상처를 치료한다. 그렇게 타쿠미는 돌아가기 시작하지만 그의 시스템이 그가 독거미를 길들였다고 알려줍니다. 타쿠미는 놀라지만 거미가 강아지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는 결국 그것을 애완동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거미의 등 디자인 때문에 메이플이라는 이름을 짓기로 결심하고 그러자 거미가 진화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타쿠미는 거미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가고 모두가 이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타쿠미가 거미를 길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곤충들은 일반적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쿠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자신이 사냥한 거대한 멧돼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 고기를 먹기 위해 잔치를 열고 몰리의 아빠는 타쿠미에게 멧돼지에서 얻은 귀중한 재료를 줍니다. 그는 그에게 도시로 가서 좋은 가격에 팔라고 말하며 그처럼 재능 있는 사람은 단순한 마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노라는
타쿠미의 발전을 지켜보며 그를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그때 또 다른 여신이 그곳에 도착해 노란에게 타쿠미가 특별한 사람인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몸과 특별한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도니아 제국의 소환보다 1년 전에 그를 이 세계로 보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타쿠미가 깨어나자 그는 갑자기 메이플의 실크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화가 나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따지기 시작한다. 메이플은 긴장하며 그에게 항상 바빴고 아빠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자신이 포션을 만드는데 바빠서 메이플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그는 오늘 하루는 메이플과 놀아주겠다고 말하고 메이플은 기쁨에 넘쳐 그를 뛰어다닌다. 그때 몰리의 엄마가 아침 식사를 가지고 오고 타쿠미 위에 있는 거미를 보고 그가 이상하고 불법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한다. 타쿠미는 자신의 애완거미에게 패그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때 몰리의 엄마가 천장에서 반짝이는 실크실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기고 타쿠미와 메이플은 겁을 먹게 된다. 그 여자는 귀족만이 가질 수 있는 사치품인 반짝이는 실크실로 셔츠를 만든다.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반짝이는 셔츠에 감탄하기 위해 모이고 메이플은 그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유명인이 된다. 그녀는 마을 여성들의 관심을 즐기기 시작하고 타쿠미에게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놀 수 없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그런 경우에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위해 가벼운 가죽 갑옷을 준비한 대장간으로 향한다. 그때 몰리의 아빠도 그곳에 와서 타쿠미에게 언제 이사할 계획인지 묻는다. 타쿠미는 친절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깜짝 놀란다. 하지만 모두 이미 그가 자신의 재능이 제대로 빛날 수 있는 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 주에 이웃 도시의 상인이 그들의 마을로 온다는 두 남자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이미 그 상인의 마차의 자리 하나를 예약해 놓았다고 합니다. 타쿠미는 그들의 행동에 깊이 감동받아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모리의 엄마를 찾습니다. 모리는 아침에 남편이 사냥한 산토끼 내장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산토끼의 가장 맛있는 고기라고 말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적절한 청소와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쿠미는 성스러운 원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즉시 고기를 정화합니다. 이것은 모리의 엄마를 놀라게 하며 그녀는 아무에게도 정화 마법을 보여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뿐이며 그 때문에 부담스러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타쿠미는 일주일 내내 마을 개발에 매진합니다. 그는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석조벽을 만들고 심지어 물 공급을 쉽게 하기 위해 손펌프를 설치합니다. 상인 페펙이 다음 주 마을에 올 때 그는 벽을 보고 경악합니다. 몰리의 아빠와 대장장이가 사업을 하러 밖으로 나오고 곧 타쿠미도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는 상인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몰리의 아빠에게 자신의 집에 마을에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기본 치료제 100병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페펙은 치료제를 보고 놀라는데 그것은 정말 고급 품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가 약을 검사하는 동안 타쿠미는 시트릭스 실로 만든 특별한 조끼를 선물 받은 몰리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타쿠미는 마차에 오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손을 흔들고 이 마을이 이 세상에서의 고향 같다는 생각에 그는 감정적으로 웅크립니다. 이 감동적인 작별 인사는 심지어 페펙의 호의까지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금발 남자는 자신을 히스라고 소개하고 빨간 머리 남자는 리엘, 그리고 조용한 대머리는 보거라고 소개한다. 페펙은 그들이 트랭크 모험가 파티이며 자신이 그들을 자신의 호의로 고용했다고 말한다. 그들이 잡담을 시작하자 빨간 머리 리엘이 타쿠미가 들고 있는 가방에 대해 묻고 타쿠미는 그 안에 자신의 애완거미가 있다고 밝힌다. 이 소식에 모두가 충격을 받으며 리엘은 길들여진 거미를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한다. 메이플은 그가 변태라고 생각해 즉시 그에게 헤드버트를 날리고 대머리 남자의 무릎 위로 올라간다. 대머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그녀를 안아준다. 3명의 모험가가 메이플에 관심을 두고 싸우는 동안 페펙은 타쿠미에게
자신이 이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준 치유무약을 사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이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전에 페페근 앞에 몬스터가 있어서 마차를 멈출 수밖에 없다. 타쿠미는 밖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블린 몇 마리를 발견한다. 모험가들은 즉시 밖으로 나가 행동할 준비를 하지만 페페근 이미 바지를 적시고 있다. 모험가들은 고블린을 빠르게 처치하고 그 이후 여행은 평화롭게 이어진다. 3일 후 그들은 볼턴시에 도착하고 타쿠미는 먼저 모험가 길드에 가기로 결정한다. 그는 연금술사 길드에 등록하고 싶지만 접수원이 그곳에는 없다라고 말한다. 타쿠미는 실망하지만 모험가로 등록하기로 결정하고 메이플을 그의 애완동물로 등록한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는 페펙의 회사에 가서 그가 가진 물약에 대해 거래를 하러 간다. 페펙은 물약에 대해 좋은 가격을 제안하고 타쿠미는 이 거래만으로 일본에서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한 분 동안 마음속으로 계산한다. 페펙은 그가 유명해지면 같은 물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타쿠미는 그것이 너무 좋기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페펙이 은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그가 신참이라서 페펙이 그를 속여야 하지만요. 그런데 갑자기 페펙이 그에게 집을 구하라고 제안합니다. 작업실이 있는 집을 통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카무리는 그것에 놀라서 저축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페펙은 단지 집을 임대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인을 불러 그중 좋은 집 중 하나를 다카무리에게 보여달라고 지시합니다. 하인은 그를 작업실이 포함된 맨션으로 안내하고 임대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다카무리는 이것이 너무 좋게 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계약을 받아들입니다. 다음 날 그는 맨션으로 이사하고 첫 번째로 마법을 사용하여 화장실 변기를 만듭니다. 그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나를 많이 소모하고 마나 포션을 마셔서 회복하는 동안 그는 복도에서 비명을 듣습니다. 타쿠미는 밖으로 나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고 놀랍게도 메이플이 페펙을 고치에 넣었다. 타쿠미는 당황하며 거미에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묻고 그녀는 사람들이 이를 즐긴다고 대답한다. 타쿠미는 오직 마을 어린이들만 즐겼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니 페펙은 고치 속에서 정말 편안해한다. 어쨌든 타쿠미는 그를 풀어주고 메이플을 대신해 사과한다. 페펙은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이를 보기 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한다. 타쿠미는 그를 화장실 쪽으로 안내하고 페펙이 반짝이는 세라믹 화장실 시트를 보자 놀란다. 타쿠미는 이 화장실이 어떻게 즉시 배설물을 정화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페펙은 정화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묻는다. 타쿠미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상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페펙은 그것에 동의하지만 타쿠미에게 같은 화장실 좌석을 100개 더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사업에 정말 좋을 거라고 말하죠. 타쿠미는 동의하고 페펙은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구하라고 말하며 일꾼 대신 노예를 데려오라고 제안합니다. 타쿠미는 이에 충격을 받지만 페펙은 그가 노예를 데려오면 자신의 신성한 마법을 세상의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성한 원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의해 포획되어 그들의 치유 마법을 이용해 착취되고 이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이것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도덕적인 고지유지를 위해 노예를 고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페펙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설득하고 믿을 수 있는 노예 상인에게 그를 데려갑니다. 그가 누군가를 데리러 들어가자 타쿠미는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산책하기로 결정합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예쁜 엘프 소녀와 마주치고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엘프는 그의 문장을 반복하며 이곳은 그와 같은 아이가 올 곳이 아니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타쿠미는 곧 노예 회사를 운영하는 곳의 밀프를 방문합니다. 소개가 끝난 후 페펙은 고스 엄마에게 타쿠미가 노예 계약을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도덕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에서는 노예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예법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노예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음식, 의복,
그리고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은 노예에게 심각한 해를 가할 수 없으며 계약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타쿠미는 결국 이것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고스 엄마가 그에게 노예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갚지 못한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충분히 일한 후에 해방되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삶을 개선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예가 될 수 있으며 전쟁 포로들도 거처를 얻기 위해 노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도들에게 납치되어 불법적으로 노예가 된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페펙은 타쿠미의 말을 대신해 타쿠미가 숨겨야 할 기술과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없는 전쟁 노예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마미는 타쿠미에게 그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묻고 그는 집을 돌보는 사람과 원료 수집 및 길드 퀘스트 중에 보디가드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답합니다. 마미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면 2명의 노예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어릴 적 강도들에게 납치된 이름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부릅니다. 그녀는 교육을 잘 받았고 집안일을 할 줄 알고 타쿠미는 그녀가 조용히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집 크기에 대해 말해주고 그녀는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왜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를 고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마리아는 이 칭찬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며 타쿠미에게 집안일만 도와주겠다고 하고 밤에 그의 방에 몰래 들어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당황하며 자신이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을 시그마 남성이라고 열심히 설득하려고 합니다. 고수족 엄마는 그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며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타쿠미의 노예가 됩니다. 그 엄마는 타쿠미에게 지금은 그의 바디가드 역할을 할 전쟁 노예가 없다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소피아라는 소녀가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에밀프는 그녀에게 그런 것을 제안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며 물건을 급히 챙기라고 지시합니다. 이 대화를 듣고 타쿠미는 소피아에 대해 궁금해지고 엄마에게 그 소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타쿠미를 데려가고 소피아는 타쿠미가 이전에 본 동일한 엘프 소녀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엄마는 그녀가 좀 50년 전에 엘프와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으며 그 이후로 주인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소피아가 전쟁으로 인해 몸 곳곳에 상처가 있으며 어떤 저주 때문에 마법이 봉인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전사나 경호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타쿠미는 에미엘법에게 소피아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방을 떠납니다. 소피아는 타쿠미에게 다시 집에 가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그녀의 상태창을 들여다보아 그녀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지에 대한 손상과 저주 때문에 지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치유할 수 있다면 그녀가 자신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엄마에게 연락하여 엘프와 계약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지금 그녀가 안전하기보다는 더 쓸모가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타쿠미는 자신이 고쳐줄 수 있어 클럽의 회장이라고 말합니다. 곧 서류 작업이 완료되고 그 후 메일레프가 계약 마법을 시전하여 두 소녀를 타쿠미에게 묵습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향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메이플이 그에게 뛰어들어 그가 땅에 넘어집니다. 소피아는 그녀의 주인의 머리에서 괴물을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황하지만 타쿠미는 맵이 실제로 그의 애완동물이라고 말하며 그만하라고 합니다. 소녀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타쿠미가 이해할 수 없는 괴짜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고 방이 너무 많아서 각자 방을 제공합니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집의 욕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소녀들은 자리를 잡은 후 즉시 욕실로 향합니다. 욕실 안에서 마리아는 엄마가 소피아를 보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항상 그녀를 매우 보호해왔지만 타쿠미는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이전에 본 계약서에 대해 생각에 잠깁니다. 타쿠미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비어 있었고 그녀는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후 그들은 식당으로 가고 타쿠미는 모두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요리가 자신의 일이라고 투덜대며 떼를 쓰고 타쿠미는 어떻게든 그녀를 위로한다. 소피아는 그가 노예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만 타쿠미는 그런 건 괜찮다고 말한다. 다음 날 그는 파펙으로부터 소포를 받고 시장에서 쇼핑을 한다. 가는 길에 그는 교회를 발견하고
가볍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논란의 동상을 보고 그녀에게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는 시도니아 제국이 이 나라의 종교를 통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왜 논란이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들도 그녀를 숭배하는데 갑자기 그는 논란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녀가 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타쿠미는 눈을 뜨고 자신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죽은 건 아닌지 당황한다. 논란은 그에게 그녀가 방금 전화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사이도니아와 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원래는 그녀를 숭배하는 창조의 교회가 있었지만 그 후 사이도니아 제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숭배하는 신성한 빛의 교회를 형성했다고 말한다. 사이도니아는 그들의 힘을 이용해 더 많은 추종자를 얻고 창조의 교회를 밀어내기 시작했지만 논란은 인간의 사소한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다. 그 후 그녀는 타쿠미에게 그녀가 그에게 준 다른 축복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곧 사용될 작은 플롯 방어막도 주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해치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타쿠미는 드디어 지금까지 만난 모든 도움을 준 사람들이 논란의 축복으로 그에게 온 것임을 깨닫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그는 다시 교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곧 집으로 돌아오고 즉시 메이플이 그를 덮쳐 넘어뜨린다. 소녀들이 그의 물건을 주워주기 위해 다가오자 타쿠미는 소피아가 그의 특별한 소포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즉시 아이템 박스를 사용해 그녀에게서 간직한다. 그는 실험을 하기 위해 작업실로 서두르지만 이제 소피아는 마법 종이에 포장된 소포가 궁금해진다. 그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호해야 할 소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하며 타쿠미를 따라 작업실로 간다. 그녀가 공포에 질린 가운데 타쿠미는 독이 담긴 냄비에 칼을 담그고 그 칼로 자신의 손을 베고 성스러운 마법으로 독을 정화하여 소피아를 치료하기 위해 성스러운 마법을 레벨업 시키려 한다. 그는 그동안 계속 아파서 신음하며 갑자기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는 소피아가 그를 대면하게 만든다.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만약 그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갑자기 타쿠미의 품에 쓰러진다. 그는 그녀가 극도로 지쳐있고 손에 약간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저주가 치유 마법에 저항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피곤하다. 하지만 그는 성공하고 그의 성스러운 마법이 레벨업된다. 그 후 그는 그녀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가고 마리아는 소피아가 너무 흥분하거나 불안해질 때마다 탈진으로 쓰러진다고 알려준다. 타쿠미는 그녀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뒤 소피아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잘린 귀를 다시 자라게 하는 저주 해제 마법과 고급 치유 마법을 시전한다. 소피아가 나중에 깨어났을 때 마리아는 그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소피아는 자신의 귀가 치유된 것을 보고 놀라며 심지어 마법도 돌아온 것을 발견한다. 마리아는 갑자기 그녀를 안으며 그녀가 완전히 건강하다고 말한다. 소피아는 타쿠미에게 감사하러 가고 타쿠미는 그들 사이의 오해를 풀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독을 주입하고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강화시켜 그녀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녀가 우연히 그의 독초를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소피아는 그가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는지 묻고 타쿠미는 자신이 그녀를 고칠 수 있어 클럽의 회장임을 상기시킵니다. 소피아는 이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타쿠미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음날 타쿠미는 연금술에 관한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가고 도서관에 그 주제에 대한 책이 단 4권밖에 없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그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다가 갑자기 그 책들이 고대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신에게 받은 축복 덕분에 자신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상인에게 갚기 위해 병이 시트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곧 그는 100개를 만드는 작업을 마치고 한동안 대량 생산은 잠시 쉬기로 결정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고 그는 세상을 탐험하기 위한 작은 모험을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피아가 자신의 경호원이 될 것이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집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와 함께 모험을 떠나고 싶어야 한다. 타쿠미는 그녀의 요청을 듣고 긴장하게 되는데 그는 전투를 하지 않는 사람을 미지의 지역에 데려가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집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울기 시작하며
타쿠미, 소피아 혹은 메이플 없이 혼자 집을 지키는 것은 타는 듯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화장실과 같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이 멍청한 빨간 머리 아가씨가 왜 이런 이상한 예를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데려가는 것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마리아는 그에게 다가와 강아지 같은 눈으로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타쿠미는 자신의 방어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리아의 능력치를 확인하기로 한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상태창을 들여다보니 그녀가 정식 전투 하인이며 그녀의 능력치가 심지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타쿠미는 그 사실에 놀라며 마리아는 다시 그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한다. 소피아는 마침내 일어나서 마리아가 그들과 함께 가도록 타쿠미에게 요청하며 그동안 싸움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타쿠미는 마침내 마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런 다음 그는 무기를 만들고 갑옷을 만드는 작업장을 이끌고 여자애들을 안내한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무기 종류를 묻고 소피아는 즉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무기들을 나열하기 시작한다. 마리아는 단검과 단검에 능숙하다고 말하지만 소피아는 칼이 공격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로 마리아에게 창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소녀들은 창을 연습하고 타쿠미는 흑장로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는 재미로 무기의 디자인을 새기고 그런 다음 주문을 걸어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그는 마리아를 위해 만든 단검을 보고 그 단검이 그녀의 육감적인 다리에 차려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이 변태는 심한 코피를 흘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자들의 치수를 측정해야 갑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측정을 시도하면 코피 때문에 아마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해 마리아와 소피아와 똑같이 생긴 나무 인형을 만든다. 다행히도 메이플이 그가 그 인형들과 마른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한다. 타쿠미는 메이플에게 거미줄을 요청하고 그리고는 인셀의 열정으로 갑옷 디자인을 시작한다. 며칠 후 그는 일반 의상처럼 보이는 갑옷을 완성하고 여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 맞는지에 감명을 받는다. 소피아는 타쿠미에게 어떻게 그들의 치수를 그렇게 정확히 알았는지 묻고 그는 메이플이 그의 더러운 비밀을 드러내기 전에 그녀를 막는다. 그는 먼저 무기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후 마법을 더 빠르게 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스릴로 만든 마법 반지를 그들에게 준다. 그 후 세 사람은 마리아와 소피아가 모험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모험가 길드로 향한다. 등록이 끝나면 타쿠미는 세 사람을 하나의 파티로 등록한다. 접수원이 그에게 거의 한 달이 지났고 모험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 퀘스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자 타쿠미는 그도 같은 이유로 여기 있다고 말한다. 그는 쉬운 퀘스트를 고르기 위해 퀘스트 게시판으로 가다가 갑자기 뚱뚱하고 못생긴 패거리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여자들에게 자신들의 파티에 가입하라고 하며 그들은 더 잘 안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그걸 그냥 넘길 수 없고 인간 하마에게 맞서기로 한다. 내부적으로 겁이 나지만 그는 아무도 자신의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할 수 없다. 그는 하마에게 그의 크기로 보아 그의 어머니는 너무 무거워서 슈퍼맨조차 들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뚱뚱한 자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는 타쿠미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타쿠미는 이미 자신의 몸을 금속으로 바꾸는 마법을 사용한 상태였다. 결국 히포는 그의 손을 부러뜨리고 그의 부하들이 타쿠미를 공격하려 할 때 길드 마스터가 나타나 그들을 멈추라고 소리친다. 그는 히포의 부러진 팔을 보고 타쿠미에게 그가 그랬냐고 묻는다. 마리아는 그를 변호하려 하지만 길드 마스터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 다행히 접수원이 그곳에 와서 대머리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다. 길드 마스터 바락은 패배자 무리에게 사라지라고 하고 타쿠미의 파티를 그의 사무실로 부른다. 그는 타쿠미에게 히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타쿠미는 처음에는 망설인다. 그러나 접수원이 그가 희미한 만화의 흔적을 보았다고 말하자 타쿠미는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단지 숯 조각을 꺼내서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나서 몸에 그것을 덮었다가 맞았다고 설명한다. 바락은 이제 타쿠미가 연금술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접수원이 그의 팀에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많은 인셀들이 그와 엮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타쿠미를 즉시 D랭크로 승격시켜서 안전하게 하자고 제안하고 그 승격을 얻기 위해 더 높은 레벨의 퀘스트를 수행해달라고 부탁한다. 길드 마스터는 그의 허가를 주고 소피아와 마리아도 이에 찬성함으로 타쿠미는 퀘스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한다.
첫 번째 퀘스트는 고블린을 처치하는 것이고 메이플의 도움 덕분에 타쿠미의 파티는 그들을 빠르게 찾는다. 소피아가 앞서 나가 2마리를 처치하고 나머지 2마리는 타쿠미와 마리아 쪽으로 뛰어온다. 메이플은 그녀의 실크실로 그들을 묶고 타쿠미와 마리아는 쉽게 그들을 처치한다. 그 후 그들은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 더 많은 고블린과 코볼트를 사냥하고 타쿠미는 그들이 많은 고블린을 보고 있어 걱정한다. 소피아는 거대한 군세를 거느린 오크 장군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이들을 물리치려면 최소 5개의 드랭크 파티가 필요하지만 소피아는 3명이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다고 확신한다. 타코오미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지만 여자애들은 폭력을 갈망한다. 갑자기 메이플이 그에게 곧 진화할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즉시 공간 마법을 사용해 그녀가 쉴 수 있는 주머니 차원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3사람은 오크 요새로 향하고 소피아는 거기에 약 300명의 오크가 있다고 예측한다. 이 소식을 듣고 타코오미는 긴장하며 소피아에게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에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그녀는 바람 마법으로 사람들의 인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마법으로 오크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마법 주문을 준비한 후 모르는 오크들을 공격하여 한 번에 수많은 오크들을 없앤다. 곧 고블린 장군이 싸우기 위해 나와 타쿠미를 향해 돌진한다. 그는 창으로 공격을 받고 불 마법을 사용해 즉시 미디엄 레어로 구워버린다. 그 후 타쿠미와 소녀들은 고블린과 싸운 후 완전히 지쳐 길드로 돌아가고 그들이 모은 마법석과 자원의 양을 보고 접수원이 미니 심장마비를 겪는다. 그는 타쿠미에게 길드마스터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지쳐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락의 사무실로 가고 바락은 고블린 장군을 죽이기 위해 여러 랭크팀이 필요하다고 투덜거리며 타쿠미의 그룹이 혼자 해냈다고 화를 낸다. 갑자기 포켓 차원이 그의 대머리 앞에서 다시 열리고 한 손이 그를 밀어낸다. 메이플은 반 거미 반 인간 하이브리드로 진화한 후 포켓 차원에서 나와 친구들에게 기쁘게 자신을 소개한다. 길드마스터는 이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타쿠미에게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한다. 며칠 후 마리아가 타쿠미의 작업장에 와서 부끄러워하며 자신과 소피아를 위한 속옷을 만들기 위해 옷 조각을 요청합니다. 타쿠미는 조각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말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줍니다. 타쿠미는 그것들이 정말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여 리본이 달린 현대적인 란제리를 스케치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정말 흥분하며 세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메이플이 주머니 차원에서 튀어나와 타쿠미에게 팝팩이 있다고 말합니다. 타쿠미가 그를 보러 가자 그는 상인이 메이플의 진화된 형태를 보고 기절한 것을 발견합니다. 후에 팝팩은 타쿠미에게 도시를 지배하는 고드윈 백작이 정화 기능이 있는 화장실에 대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그는 즉시 그의 성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타쿠미는 처음에는 귀족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만 고드윈이 진실한 사람이며 자신의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한 관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타쿠미에게 자가 정화 화장실과 고블린 장군을 물리쳐준 것에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신성한 시도니아 제국이 그에 대해 알게 된다면 분명 그를 쫓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쿠미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정신적으로 지쳐있지만 메이플이 부드러운 천을 주고 마리아와 소피아를 위해 속옷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에너지를 되찾는다. 그는 2사람을 위해 세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 3일 3야를 쉬지 않고 작업하고 결국 완전히 지쳐버린다. 그런 다음 소녀들에게 입어보라고 요청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괴물이라고 생각할까봐 겁이 나서 망설인다. 그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았고 소녀들은 그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꺼이 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타쿠미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처음부터 3개의 냉장고를 만든다. 소녀들은 냉장고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그 앞에 앉게 되지만 타쿠미는 오존층 파괴에 대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철과 다른 원소를 결합해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들고 주변을 냉각할 수 있는 마법의 장치를 사용해 이 기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마리아에게 이 상자가 음식을 오랫동안 차갑고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이제 항상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요리할 수 있게 되어 고맙다고 한다. 타쿠미는 소피아가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 2개는 팝팩의 사무실에 가져가 보여주기로 결정한다. 그는 소녀들에게 그 후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프로젝트는 그들의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소피아는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타쿠미는 언젠가는 모험을 떠날 것이고 그때까지 장비를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 후 길드에 가서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 같은 최고급 재료에 대해 배우려고 하지만 접수원은 여기서는 너무 희귀하다고 말하며 어떤 대장장이도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전한다. 그는 타쿠미에게 드워프의 나라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하는데 그들은 훨씬 더 숙련되어 있다고 한다. 갑자기 그는 타쿠미가 연금술사임을 기억하고 그가 자신의 미스릴을 합성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힘들고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인다. 가장 빠른 방법은 북서쪽의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이지만 대장장이 길드와 관련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접수원은 또 다른 허점을 생각해내고 타쿠미에게 광산 내의 괴물을 처치하는 퀘스트를 수락하면 괴물을 사냥하는 동안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를 농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고 그때 갑자기 길드마스터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게 도시가 트렌트라고 불리는 나무 몬스터를 처치해서 얻을 수 있는 트렌트 나무가 부족하고 그들은 광산으로 가는 길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대머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긴장하지만 광산으로 가는 길에 트렌트를 사냥하는 의뢰를 받습니다. 길드마스터는 또한 대장장이가 광산으로 가는 여행에 길드의 경호원을 요청했고 타쿠미가 그 일도 맡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을 깨닫지만 길드마스터는 그와 그의 여자들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승진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퀘스트를 수락하고 광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습니다. 접수원은 일반 말을 사용하면 일주일, 몬스터 말을 사용하면 약 4일이 걸리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몬스터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타쿠미가 마을을 떠날 때 만났던 붉은 머리 모험가 릴이 와서 그의 파티가 지금 몬스터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쿠미와 리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리엘은 길드마스터에게 길에서 버팔로를 사냥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패하기 전에 그것을 배달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는 내일 친구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며 타쿠미는 그에게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묵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리엘은 기쁘게 동의하고 타쿠미와 함께 냉장고를 보고 미친 듯이 기뻐하는 파팩을 보러 갑니다. 타쿠미가 미스리를 얻으러 광산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파팩은 괴물말이 끄는 마차를 빌려주기로 결심하지만 대신 그에게 광석을 좀 사겠다고 요청합니다. 타쿠미는 기꺼이 거래를 받아들이고 파팩은 그에게 더 많은 냉장고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후 타쿠미는 여러 대장간을 돌아다니며 누가 미스리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어두워져 있습니다. 갑자기 리엘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적대적인 사람을 발견하고 싸우는 대신 타쿠미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후두에 공격자가 그를 쓰러뜨리고 자신이 리엘이 그녀의 남자 같은 마스터를 납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소피아임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그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타쿠미가 그녀를 막고 그들은 오해에 대해 릴에게 사과한다. 릴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제 많은 질문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곧 집에 도착하고 릴은 메이플스가 진화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타쿠미가 3명의 귀여운 여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반면 자신은 아직 솔로라는 것에 질투를 느낀다. 이후 타쿠미는 그의 여자들에게 길드에서 받은 퀘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은 그 임무를 맡기로 동의한다. 다음날 릴이 집을 떠난 후 타쿠미는 그들의 새로운 무기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다. 그는 적의 만화를 흡수할 수 있는 거대한 텅스텐검을 만들려고 시도하지만 그것의 연금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다. 그는 어떻게든 그것을 텅스텐 덩어리로 바꾸고 그로부터 2개의 검을 단조하지만 모든 만화를 소모한다. 3일 후 타쿠미와 그의 파티는 대장장이와 함께 간보로 여행을 떠난다. 숲에 도착한 트리언트가 있는 곳에 마차를 안전한 거리에 주차하고 그들은 마차 주변에 장벽 마법을 걸고 나서 나무 몬스터들을 사냥하러 갑니다. 타쿠무는 트리언트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르지만 소피아는 그들과 다루는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변장한 트리언트인 나무들을 구별할 수 있고 그녀의 신호에 따라 타쿠무는 처음 발견한 나무 몬스터에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나무 몬스터는 방역을 시도하지만 그들은 쉽게 공격을 막고 나무 몬스터를 제압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무리의 트리언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소피아는 타쿠무에게 그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람 마법으로 나무 몬스터들을 때리고
마리아는 흑마법으로 그들을 묻어버립니다. 타쿠무도 그 사이에 무기를 사용하여 계속 싸우며 전투 관련 기술들을 향상시킵니다. 그들이 모든 트리언트를 물리쳤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보스가 나타납니다. 소피아는 마법을 사용해 나무 브런체스를 자르고 마리아와 메이플도 그녀를 지원한다. 하지만 보스 트리언트는 나무 브론쳇가 빠르게 재생되며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한다. 소피아는 타쿠미에게 불의 마법으로 검을 축복하고 트리언트의 주요 몸체를 공격하여 이를 이기라고 말하며 그는 즉시 그렇게 한다. 그는 검에 불을 입히고 그것을 찌르면서 괴물을 죽인다. 괴물은 죽을 때 2개의 과일을 드롭하고 소피아는 그것들이 미라클 애플이라는 희귀 아이템이라고 말한다. 다음날 그들은 광산도시 호루스에 도착하고 대장장이는 그들에게 철모기를 물리치라는 퀘스트를 준다. 철모기는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을 먹는다. 곧 그들은 광산으로 들어가고 타쿠미의 최대 행운 덕분에 그는 미트릴과 아다망타이트 광석을 빠르게 찾는다. 갑자기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메이플은 몬스터들이 그들에게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모두 싸우려고 준비하지만 타쿠미는 빠르게 일을 마무리할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철로 만든 두더지가 땅에서 튀어나오자 그는 마법으로 밝은 빛을 만들어내 두더지를 눈멀게 하고 경직시킵니다. 그 후 소피아는 쉽게 두더지를 죽이고 타쿠미는 두더지들이 항상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밝은 빛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싸움이 너무 빨리 끝났다는 사실에 여자들은 실망합니다. 특히 기술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리아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방해받지 않고 많은 광물을 캐낼 수 있었고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 타쿠미는 디감베 작업실로 가서 미스릴과 아다마타이토를 다루는 기본기를 배웁니다. 그는 다음 며칠 동안 폴지딘 파일의 최종 라운드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내며 결국 다양한 재료와 광물을 결합하여 미스릴 합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합금은 각기 다른 원소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이용해 갑옷을 가볍고 견고하게 만드는 동시에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그들의 갑옷이 마법 공격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갑옷은 플래시처럼 달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시연을 보여주기로 결심하지만 자신의 속도를 조절할 수 없어 벽에 프렌치 키스를 하며 창피를 당합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잊으라고 하고 자신이 만든 무기로 넘어갑니다. 그는 소피아에게 바람창을, 마리아에게 불창을 주고 두 사람 모두 그것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합니다. 소피아는 타쿠미에게 자신의 주 업무가 그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튼튼한 방패를 원하며 타쿠미는 그녀를 위해 방패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그녀에게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방패를 만들어주지만 다 만들었을 때 정말 지치게 되고 소피아는 기술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쿠미뿐이기 때문에 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기술 작업을 도와줄 보조를 얻어 좀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페펙은 타쿠미를 방문하여 신성 제국 시도니아가 그가 만든 정화 마법이 적용된 마법 병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최근 그들은 왕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사자를 보냈고 신성 마법은 그들의 신의 선물이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마법 병기의 특허를 그들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배설물을 청소하는 데 신성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모욕이라며 변기를 발명한 사람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에게 그들의 신이 준 선물을 사용하여 스스로 정화 마법을 만들라고 말하며 사자가 신성빛의 교회에서 모든 사제를 시도니아로 소환하겠다고 위협했음에도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타쿠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페펙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대처한 것이 옳은 선택인지 묻습니다. 상인은 그들이 이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이 지역에는 2가지 주요 종교가 있으며 그들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신날란을 숭배하는 창조의 교회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창조의 교회의 사제들은 그들의 인구를 치유하기에 충분하며 심지어 시도니아의 사제들보다 요금을 덜 받습니다. 타쿠미는 이 문제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귀찮은 것 같아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을 계획을 셉니다. 그러나 페펙은 불안하게 그에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시성의 도움으로 그는 타쿠미의 마법 변소와 냉장고의 샘플을 왕에게 보냈고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어한다. 타쿠미는 놀라지만
태팩은 그에게 왕을 만나러 오라고 간청한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날 밤에 여자들에게 이를 알린다. 그는 그들에게 일주일 안에 수도로 떠나야 하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 처음으로 그는 다크 엘리먼트 마법석을 사용하여 여자들을 위해 새로운 망토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존재를 숨길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소피아와 마리아는 장보러 시장에 가고 타쿠미는 교회로 가서 나란 여신과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영역으로 부르고 그가 재물 없이 그녀에게 기도하러 올 것인지 물어본다. 그녀는 그가 왕성으로 가는 것을 듣고 그에게 무언가를 주면 안전한 여행을 축복해 줄 테니 그걸로 바꿔달라고 말하지만 그는 먼저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광의 교회가 숭배하는 안나트 여신에 대해 물어보지만 노라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한 여신이라고 주장하며 그는 언젠가는 안나트에 대해 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타쿠미는 시도니아 제국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환된 영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보통 다른 세계에서 영웅을 소환하면 많은 혼란을 일으키지만 그는 그런 사실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라는 불안하게 그에게 그녀가 이 세상으로 그를 보낼 때 시간을 조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1년 전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영웅들은 몇 달 후에 시도니아로 소환될 것입니다. 타쿠미는 이를 듣고 경악하며 노란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방문 시간이 끝났다고 말하고 그의 이마를 한 대 쳐서 기절시킨다. 타쿠미가 눈을 뜨면 그는 다시 교회에 있고 노란이 자신에게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어쨌든 그는 영웅들과 만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잊기로 결심한다. 곧 그는 소피아와 마리아를 위해 선물로 변장 로브를 만들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여행할 때마다 마차를 빌리는 것이 지겹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신이 나고 특히 마리아는 타쿠미에게 도시 외곽숲에서 마차를 끌어줄 괴물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운이 좋으면 더 강한 짐승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즉시 숲으로 향하고 메이플은 또 다른 괴물을 그룹에 합류시키게 되어 정말 신이 난다. 갑자기 한 늑대 괴물이 덤불에서 나와 그들에게 달려오지만 공격하는 대신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간다. 타쿠미는 그의 변장 로브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깨닫지만 소피아는 괴물과 싸우고 싶어 훈련을 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곧 야생돼지 몬스터를 죽이고 소피아는 그 고기를 여행용으로 모으기로 결정합니다. 동시에 타쿠미와 소피아는 근처에서 죽은 트리트를 발견하고 그 나무를 수레를 만드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세 사람이 자원을 모으는 동안 메이플은 지루함과 짜증을 느껴 혼자 앞서가게 됩니다. 그녀는 길에서 많은 죽은 트리를 발견하고 누가 그들을 죽였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합니다. 숲을 뛰어다니며 그녀는 부상당한 용마를 발견하고 즉시 접근합니다. 용마는 번개를 날려 공격하고 그 정도로 무서워하고 다치는 것을 보면서 메이플은 타쿠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말에게 놀라운 주인이 있어서 그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그를 부르러 가기 전에 두 마리의 개미 몬스터들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들이 용마를 부상을 입혔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거미줄로 묶어 말에게 던집니다. 말은 그들을 엉망으로 만들죠. 갑자기 괴물개미 떼가 모두 그곳에 도착하고 메이플은 실로 막대를 이용해 말과 자신을 보호하는 장벽을 만듭니다. 괴물개미들은 장벽을 찢어버리기 시작하고 메이플은 텔레파티차게 타쿠미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타쿠미는 대답하지 않고 그가 나무 수확에 너무 빠져서 그녀를 잊어버렸다고 걱정합니다. 그녀는 희망을 잃고 아무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그녀를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마도 쓰러집니다. 몇 분 안에 괴물개미들은 장벽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메이플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용맥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머리를 쓰다듬는 타쿠미의 손길을 느끼고 그를 보자마자 그녀는 울면서 그를 안아줍니다. 소피아와 마리아는 밖의 괴물개미들을 정리했습니다. 메이플은 울면서 타쿠미에게 왜 그녀가 부르는데도 대답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타쿠미는 그녀의 두꺼운 실 장벽 때문에 텔레파시 연결이 방해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연결이 약해졌을 때 그녀를 찾으러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메이플은 감정이 북받쳐서 타쿠미에게 드래곤 호스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치유 마법을 사용해 보려 하지만 드래곤 호스는 의식이 없는데도 저항합니다. 거기다 소피아는 더 많은 몬스터들이 그쪽으로 오고 있다고 감지하고 타쿠미에게 지금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메이플은 드래곤 호스를 두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타쿠미는 드래곤 호스를 메이플과 함께 자신의 주머니 차원에 넣기로 결정합니다. 소피아는 그가 계약을 맺지 않은 몬스터를 주머니 차원에 넣으면 몸에 큰 부담이 간다고 말하지만 타쿠미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는 말 중간에 떨기 시작하고 마나 포션을 마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의식을 잃습니다. 소녀들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지만 반나절이 지나도 그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소피아는 타쿠미가 의식이 없지만 드래곤 호스를 주머니 차원에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몸에 스트레스를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이플이 그녀의 쪽에서 주머니 차원을 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타쿠미의 손에 키스를 하며 그의 만화 흐름을 따라 메이플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드래곤 호스에 대해 묻고 드래곤 호스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이플은 그들이 갑자기 낯선 장소에서 드래곤 호스를 꺼내면 폭력적으로 반응할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소피아는 그녀가 숲에서 만든 것처럼 장벽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드래곤 호스의 시야를 차단하고 그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은 그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하고 정원에서 호스를 꺼내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 마리아는 집안의 다른 일을 처리하기로 하고 소피아는 타쿠미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소피아가 그의 손을 잡고 잠든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감정이 북받치고 마리아는 방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타쿠미는 메이플이 드래곤 말을 돌보는 장벽으로 갑니다. 그녀는 말에게 주인이 치료해 줄 수 있지만 협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성공적으로 드래곤 말을 빠르게 길들이고 강력한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자녀 에너지가 실크 장벽을 태웁니다. 모두가 이 모습에 기뻐하고 메이플은 메이플은 타쿠미에게 말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녀를 철쭉이라고 이름 짓고 메이플은 새로운 친구를 포옹하며 가족에게 환영합니다. 며칠 후 타쿠미는 카멜리아를 위해 말구비를 만들기 위해 건부을 친구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차에도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소피아는 타쿠미가 최근 상인 파팩으로부터 냉장고와 포션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 많이 일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카멜리아 사건 이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좀 쉬라고 말하지만 타쿠미는 괜찮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모험가 길드를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한 소년이 괴물에 대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타쿠미는 접수원에게 차를 요청하고 그는 도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괴물의 대략적인 스케치를 그려준다. 그는 그들의 보고가 정확하다고 믿지 않으며 지금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타쿠미에게 그의 용건을 묻고 타쿠미가 또 다른 애완동물을 등록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접수원은 타쿠미가 어떤 괴물을 데려오더라도 놀라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타쿠미는 주머니 차원의 포탈을 열고 카멜리아가 그 안에서 머리를 내밀며 메이플을 등에 태우고 나오고 겁에 질린 접수원은 즉시 그들의 실루엣을 괴물 스케치와 비교한다. 길드의 모든 사람들이 카멜리아와 메이플의 조합을 괴물로 인식하고 패닉에 빠지면서 타쿠미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길드 마스터가 엄격하게 그의 사무실로 오라고 말한다. 한편 소피아는 자신이 한때 소속되었던 노예 상인에게 가서 타쿠미의 기술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노예가 있는지 묻는다. 고수 엄마는 그녀에게 지금 그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한다. 고수 엄마는 소피아가 타쿠미와 계약을 맺은 이후로 많이 변했다고 언급한다. 소피아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그냥 고마워하고 길을 떠나는데 그곳에서 장을 보는 마리아를 만난다. 그들은 대장간에서 타쿠미를 데려가기로 결정하지만 그가 나무 더미 위에서 자고 나무를 흔들며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한다. 대장장이가 소녀들에게 타쿠미가 너무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중간에 쓰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금 그에게 위험은 없지만 독성 같은 작업 일정을 계속하면 영원히 잠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 어쨌든 다음 날 타쿠미는 호화로운 마차를 완성하고 소녀들은 마차의 내부가 더 크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 한다. 타쿠미는 어린 시절 닥터후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마차의 내부를 확장하기 위해 공간 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는 본격적인 집으로 여행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피아는 이것이 대륙에서 가장 호화로운 마차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제대로 된 여성인 마리아는 여행 중에도 집안일을 할 수 있어 기뻐합니다. 그 후 곧 그들은 수도로 출발하고
카밀리아는 마차를 끌며 빠르게 달립니다. 마리아와 메이플은 마차를 운전하며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내부에서는 타쿠미와 소피아가 전혀 흔들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달리기 때문에 카밀리아는 빠르게 레벨업하고 곧 타쿠미와 그의 일행은 파펙과 고드윈 경과 합류합니다. 파펙은 타쿠미의 마차를 보고 싶어하고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차 내부의 호화로운 기능을 보고 즉시 놀라게 됩니다. 그는 타쿠미에게 세부사항을 물어보며 비밀을 배우는 대가로 공정한 가격을 제안하지만 고드윈이 그를 제압하며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 후 파펙은 조금 진정하고 고드윈은 타쿠미의 마차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정말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마차가 있다면 자신의 명성과 영토의 명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타쿠미는 심지어 고드윈조차 그가 마차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귀족이 지불할 금액을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드윈은 이런 마차에 대해 100 플래티넘 코인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타쿠미는 일본에서 그 금액이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절할 지경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빠르게 여행을 떠나고 며칠 후에 왕국의 수도에 도착합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파펙은 타쿠미에게 자신이 소유한 마차와 같은 마차를 왕에게 바쳐야 그의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과 고드윈이 왕이 그 특별한 마차를 보면 타쿠미를 높이 평가하고 크게 보상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왕과의 만남이 5일 후이기 때문에 파펙은 그때까지 마차를 만드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타쿠미에게 집에 돌아가자마자 작업을 시작하라고 제안하지만 타쿠미는 5일 안에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편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재료와 작업할 장소가 필요하고 파펙은 기꺼이 그를 위해 그것을 준비해 주기로 합니다. 그날 나중에 타쿠미는 소녀들에게 파펙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버턴이라는 남자가 소유한 대규모 노예 회사에서 작업할 공간을 마련했다고 알립니다. 소피아는 고스마미에게서 그 이름을 들었고 타쿠미에게 버턴의 회사가 꽤 신뢰할 수 있고 유명하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그 사실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마차의 청사진을 검색하기 시작하지만 소피아는 그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생산을 도와줄 보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자신이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소피아는 그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 자신을 더 잘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작업을 도와줄 노예를 위해 버턴의 회사에 상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타쿠미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날 그는 노예 상인인 버턴을 만나 자신의 연금술 관련 작업을 도와줄 사람을 원한다고 말하고 그 남자는 정확히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소피아와 마리아는 건물 밖에서 메이플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그녀가 시끄러운 소동을 벌이기 전에 그녀를 찾아 데려오기로 결정하지만 여우 소녀가 메이플을 보고 이미 실수를 했으므로 조금 늦었다. 소피아는 혼자 달려간 메이플에게 꾸짖고 여우 소녀는 그녀를 보고 조금 동성애적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준다. 소피아는 다음으로 자신의 책을 선택하고 여우 소녀는 연금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과학적으로 환호한다. 어쨌든 소피아는 메이플을 밖으로 운반하는 동안 그녀를 뒤에 남겨두지만 길에서 타쿠미를 만난다. 그는 소피아에게 노예 후보자를 만나서 동행하기 위해 그녀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녀는 기꺼이 동의한다. 결국 리바라는 이름의 여우 소녀가 버튼이 타쿠미를 지칭한 사람이다. 타쿠미가 립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설명할 때 그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긴장되기 시작한다. 그녀에게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배워야 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픈 어머니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다. 타쿠미는 그녀에게 연금술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항상 사람들로부터 시간 낭비라는 말을 들어온 리바는 침묵하게 된다. 하지만 소피아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타쿠미에게 리바가 혼자서 연금술과 마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고 둘 다 같은 수준의 연금술 매니아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들은 즉시 친해져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타쿠미는 립에게 그녀의 지식을 시험할 연금술 원을 준다. 리바는 즉시 원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과자의 레시피임을 깨닫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찾지 못한다. 그녀는 답을 찾기 위해 책을 검색해보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다시 거절당할까 두려워 절망하게 되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리바는 타쿠미에게 연금술원이 그녀의 고향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일자리 기회를 망쳤다고 생각하며 무너진다. 그러나 타쿠미는 그냥 일어나 손을 내밀어 그녀를 자신의 파티에 초대한다. 리바는 자신의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만 타쿠미는 그녀가 연금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보여주었다고 안심시킨다. 그렇게 해서 노예 상인은 계약 마법을 사용해 리바의 소유권을 타쿠미에게 넘기고 타쿠미는 그녀에게 매일 임금과 능력에 따라 인상될 것이라고 말한다. 리바는 모든 임금을 자신의 마을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곳은 매우 가난한 곳이라고 설명한다. 타쿠미는 이를 듣고 놀란다. 리바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와 남동생을 계속 도와주고 싶다고 설명한다. 타쿠미는 리바가 돈을 벌 수 없다면 부채 노예로서 결코 자유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워하지만 소피아는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타쿠미 아래에서 일함으로써 리바가 더 능숙해지고 결국 급여가 많이 오를 것이며 비록 그녀가 결코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타쿠미 같은 주인을 섬기면서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타쿠미는 리바를 그의 팀원들과 만나게 하고 마리아와 메이플은 너무 흥분하여 리바를 놀라게 한다. 그는 그들에게 진정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단지 새로운 친구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싶었다고 전한다. 리바는 그들의 솔직함과 흥분에 감동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타쿠미는 리바를 그들의 여관 뒷마당으로 데려가 연금술을 이용해 아다만타이트 마차 프레임을 만든다. 리바는 작업 중인 장인의 모습을 보며 눈이 반짝이고 타쿠미는 그녀에게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가 프레임을 청소하고 광을 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타쿠미는 이 마차의 주문 공식이 그가 이전에 보여준 사탕의 공식과 정말 비슷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그녀가 연금술에 대한 흥분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모든 것을 빠르게 배울 것이라고 확신한다. 며칠 후 타쿠미는 리바의 도움으로 수레를 완성하고 왕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것을 지켜보던 중에 늙은 남자가 와서 그것이 그의 수레인지 물어본다. 타쿠미는 늙은 남자에게 이것이 왕에게 선물할 수레라고 말하고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덧붙인다. 늙은 남자는 감탄하며 타쿠미가 들은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고 타쿠미는 자신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늙은 남자가 누구인지 묻고 바로 그 순간 파펫과 고드윈이 달려와서 그 남자가 바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타쿠미는 지금까지 왕과 편하게 대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지만 로보스 왕은 형식적인 예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왕은 그런 식으로 편안한 사람이라고. 파펫과 고드윈도 왕 앞에서 무릎을 꿇지만 왕은 이 모임이 비공식적이라며 편안하게 있어도 된다고 말한다. 그는 공식적인 모임이 귀찮으므로 천재 연금술사와 직접 만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한다. 왕은 타쿠미의 똑똑한 화장실이 수도의 위생 문제를 해결했다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를 기리는 큰 파티를 열고 싶었지만 이웃 국가들의 주의를 끌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타쿠오미는 이를 이해하고 그동안 시다니아 제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 로버스 왕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쿠미는 마차를 왕에게 선물하고 보상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왕은 부하들에게 오늘 타쿠미와 만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하는 이를 처리할 것이며 타쿠미가 만드는 독특한 마법 장치들을 수출하기 시작하면 그는 원하는 것보다 더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타쿠미는 집으로 돌아가 대신 임대하던 것을 파페크로부터 공식적으로 구매합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노예들의 급여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하지만 마리아와 소피아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쿠미는 때때로 그들에게 작은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을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자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미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그들과 계약이 끝날 때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소피아는 엘프로서 타쿠미보다 오래 살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녀는 남은 생을 그의 무덤을 지키며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타쿠미보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무덤이 옆에 있기를 원하고 타쿠미는 이러한 상황에 말문이 막힌다. 다음날 리바는 타쿠미에게 자신도 무언가로 등록하고 싶다고 말하며 레벨업을 하고 그에게 더 유용해지고 싶다고 한다. 타쿠미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즉시 그녀를 등록시키고 접수원은 리바의 월급에서 집으로 돈을 송금해주기로 한다. 그 후 그는 타쿠미에게 이미 모험 파티 이름을 정하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길드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타쿠미는 자신이 모험가가 되고 싶지 않으며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불행히도 길드 마스터가 그의 말을 듣고 타쿠미의 동의도 없이 그를 훈련시키기로 결정한다. 훈련은 대머리가 타쿠미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아무 윤활제도 없이 두들기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리바는 자신의 상사가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린다. 길드 마스터는 이른바 훈련 세션 동안 타쿠미에게 파티 이름을 생각하라고 계속 요구하며 타쿠미가 디디 파티와 같은 오글거리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늘로 날아간다. 타쿠미가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다음날 대머리의 고문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파티 이름을 제안해달라고 소녀들에게 부탁한다. 마리아와 리바는 타쿠미가 더 큰 처맞음을 당할까 두려운 형편없는 아이디어를 주고 반면 소피아는 타쿠미를 힘들게 한 길드 마스터에게 화가 난다. 그녀는 그 늙은 대머리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하지만 타쿠미는 그게 그냥 훈련이었고 그 덕분에 유용한 스킬을 레벨업 했다고 그녀에게 말하며 그만하라고 부탁한다.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진정하지만 타쿠미는 그의 고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날 그는 립에게 주문을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는 마법 반지와 그녀의 힘을 증강시킬 마법 지팡이를 준다. 그는 또한 메이플에게 울버린 발톱을 주어 그녀도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길드 마스터가 그를 찾아와 훈련을 계속하는데 타쿠미가 매번 형편없는 파티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를 땅에 내리친다. 타쿠미는 이런 속도로 가면 소피아가 분노해 그 늙은 남자의 경력을 끝낼까 두려워하지만 충격적으로 그녀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그에게 비겁하게 굴지 말고 길드 마스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더 노력하라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길드로 가고 접수원이 그들에게 호위 임무를 준다. 타쿠미는 자신이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하지만 그의 뒤 여자들은 임무를 맡고 싶어하고 그것이 그들을 승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타쿠미는 수락하기로 결정한다. 곧 그들은 파펙스 회사의 고위 임원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며 호위 임무를 떠난다. 그는 타쿠미에게 그들이 멀리 있는 마을에서 유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마을은 유제품으로 유명하다. 타쿠미는 이 세계에 유제품이 있다는 소식에 놀라지만 갑자기 그의 여자들이 앞에 몬스터가 보인다고 경고한다. 그들 앞에서는 유니콘 늑대와 고블린 사이에 털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메이플은 카밀라에게 모두를 피카츄로 만들어 전투를 멈추라고 지시한다. 그들은 즉시 죽는다. 며칠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상인이 사업을 하는 동안 타쿠미는 그의 파티를 데리고 유제품 기반 요리를 시도한다. 그는 식당에서 크림 스튜를 주문하고 그것이 지구에서 먹었던 스튜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리운 느낌을 줄 만큼 비슷하다. 밤에 그들은 그릴 치즈 샌드위치를 시도하고 그리움의 감정이 타쿠미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이제 그는 밥도 먹고 싶어지고 소피아는 그들이 그런 작물을 가지고 있지만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타쿠미는 적어도 쌀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마리아가 그것을 수도에서 팔고 있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망연자실한다. 소피아는 그가 왜 그렇게 절실히 밥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묻고 타쿠미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자신이 아시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란 없다. 그는 단지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을 돌리며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다고 언급한다. 그는 그녀가 고향이나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에 대해 그리워하는 기분이 드는지 묻고 그녀는 그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 대신 이 보미어쇼가 그의 부츠를 핥기 시작한다. 그녀는 수년 동안 저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었고 타쿠미가 그녀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살 기회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현재의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으며 그들이 겪을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타쿠미에게 날개를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는 갑자기 그들의 파티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는 이 세계에 올 때 자신도 날개를 얻었고 그 날개를 준 사람은 노란 여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노란의 날개라는 이름은 어떤지 물어보고 모두 그 이름이 정말 멋지고 스타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후 그들은 임무를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타쿠미는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집안에 독성이 있는 가스가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닫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를 공격한 암살자들이 그의 소녀들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모두가 독으로 인해 약해져서 반격할 수 없고 한 암살자가 타쿠미에게 다가와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메이플은 포켓 차원에 숨어 있었고 그녀는 암살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타쿠미에게 그를 쓰러뜨릴 기회를 주었다. 다른 암살자는 인질을 버리고 타쿠미를 공격하러 달려가지만 역시 쓰러진다. 그 후 타쿠미는 소녀들의 치료를 하고 독을 해제했으며 아무도 다치지 않아 기뻐한다. 메이플은 그들에게 집 주변에 더 많은 암살자들이 있었지만 그녀가 카멜리아를 마구간으로 데려가는 동안 그들을 발견하고 이미 그들을 코쿤에 가두었다고 말한다. 모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타쿠미는 즉시 길드 마스터와 기사들에게 연락하여 암살자들을 체포하고 데려가게 한다. 길드 마스터는 타쿠미에게 즉시 고드윈 경에게 이 문제를 알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암살자들은 아마 시도니아 제국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화면에 있는 비디오를 다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탕민은 평범한 직업과 인생에 대한 열정이 없는 40세의 독신자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구름 위를 떠다니며 자신을 신으로 소개하는 예쁜 여자 노랑과 마주쳤다.